자, 있는 그대로 찍습니다. 두 번째 지나갑니다. 두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글을 잘 쓰려면 글 쓸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할 말이 없다, 이런 말 있죠.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사연이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토리, 겪은 거, 당한 거, 고생한 거, 눈물겨운 거, 뼈저린 거, 일반적인 거 말고요. 그렇죠? 글도 일반적으로 쓰면 찍찍 글어버리면 어린아이들이 쓰는 것들은 낙서입니다. 그것은 사연이 없잖아요. 그냥 낙서예요. 스토리가 없고 전개되는 것이 없고 과정이 없고, 그렇죠, 줄거리가 없고 의미가 없고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과거, 현재, 미래 이와 같이 사연이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경험이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것도 있고, 공부를 안 해서 알지 못해서 할 말이 없는 것도 있고, 놀래서 경악해서 순간 말을 잃어서 할 말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할 말이 없다고 하죠. 할 말이 없다.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글 쓸 거리가 있어야 된다. 글 쓸 거리, 쓸 거리가 있어야.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알아야 돼요. 글을 잘 쓰고 싶습니까?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의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역사는 큰 세계예요. 그렇죠? 기승전결. 역사도 그냥 무법칙하게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역사 아니에요. 역사도 계절처럼 정확하게 법칙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역사가 흘러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이와 같이 순서에 따라 때를 따라서 채곡채곡 질서정연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전공전이 뒤죽박죽 아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주도 아무렇게나 팽창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방향성을 띠고 절대적인 흐름을 띠고 절대적인 순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차원적으로 높여가는 역사의 발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운전해야 돼. 역사를 알게 되면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역사를 알게 되면 기승전결,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공부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왜? 현재는 과거가 뿌리가 돼서 현재 줄기를 맺고 꽃을 피운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되면 미래가 또 열리지 않겠습니까? 미래는 열매 아니에요? 결실 아니에요? 미래는 씨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역사를 잘 연구하고 제대로 온전히 알면 현재의 현상, 현재의 추세,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현재를 제대로 온전히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래에 될 일을 알게 돼 있어요. 맞죠? 미래에 될 일을 알고 싶습니까? 미래의 세계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과거를 보고 현재를 진단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면 틀림없어요. 맞죠? 역사를 잘 보면 역사의 흐름, 역사의 법칙,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유심히 보면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자연도 하나의 역사예요. 자연을 잘 관찰하면 그것을 잘 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아까 여기서 샤워를 하는데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까 제가 샤워를 하는데요, 여기서 천연 이 물을 통해서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갑니다. 아까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 돈 중심한 시대, 육체주의 시대.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출현할 때, 등장했을 때 기원 전후를 가르는 BC AD, 이때 예수님을 기점으로 BC AD, 기원 전 기원 후로 그 기점을 정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 기원 후 2025년이 지난 거,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2025년이 경과됐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에 역시 때의 기준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기원 전 BC, 기원 후 AD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동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호, 지금 이 시대는 서기 2025년, 그렇죠? 기원 후 2025년, 예수님이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2025살이 되겠죠? 석가가 살아있다면 2500살, 공자가 살아있다면 2300살, 소크라테스는 한 2200살 뭐 이쯤 되겠죠. 정확한 것은 더 따져봐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일종의 막내와 같은 입장이죠. 가장 어린아이 같은 입장이죠. 2000살 대략. 예수님은 2000살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4대 성인들, 석가가 가장 나이가 많더라고요. 2500살. 그 다음에 공자가 2400살, 소크라테스가 한 2300살, 예수님은 2000살. 그렇죠? 자, 그것은 곁가지 얘기고요. 자, 그래서 2000년제를 가보니까 그 시대도 상당히 육적인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 로마, 팍스 로마나, 팍스, 그 시대 황제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로마 시대였어요. 유럽엔 로마 문명, 로마 제국. 그렇죠. 로마가 그 영토를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 황제, 로마의 황제들이 아주 육적이었어요. 콜로세움. 그들은 역시 사람과 짐승이 서로 싸우게 하고 그걸 구경했어요.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지극히 육적으로 타락이 됐어요. 왕들, 자기가 영토
영토를 차지하고 각종 황금 보석 다 차지하고 자기가 황제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궁중에서 각종 목욕탕에서 먹을 대로 먹고 각종 성적으로 문란하고 육체적으로 그렇죠? 맞죠? 네.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가 그 시대가 극적인 타락의 시대, 극적인 퇴폐의 시대, 모든 문화가 퇴폐 극적인 그 정점에 이르렀어요. 로마 역사가 그냥 된 게 로마가 한 800년, 기원전 800년부터 태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로마가 완전 절정기였어요. 최절정기, 전성기, 로마 제국이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60년 전 또는 40년 전 그때가 바로 로마가 극적인 절정기에 도달한 때였습니다. 꽃을 활짝 피웠어요. 극적인 육적인 문화 그 시대, 이 시대로 표현하면 그때가 자본주의, 극적인 물질, 육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타락, 퇴폐, 인간성 타락, 인간성 파멸 이런 것이 그게 도달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을 타고 예수님이 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쓰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시대도 미국주의, 미국 자본주의,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극적인 육적인 타락, 이성 타락, 밀줄주의, 자본주의가 만연, 그게 달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 말씀이 나타났어요. 동식성적인 섭리 역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시대가 그렇구나. 이 시대가 극적인 육적인 시대, 극적인 영적인 진리가 나타난 거예요. 와, 이 시대가 얼마나 엄청나게 극적인 육적인 시대입니까? 물질주의, 자본주의, 과학만능주의, 물질주의. 그렇죠? 세속주의, 타락주의. 세상 흘러가는 걸 보십시오. 정신적인 가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직 물질, 돈, 자본, 돈이면 다예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그 나라의 상징 대통령을 보십시오. 완전히 사업가며 권력가며 이 시대의 로마의 황제 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 현실을 보십시오. 이젠 육체, 물질에 속한 자들, 돈, 물질 이런 위치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무슨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성적 타락이 극에 달았고 전쟁광들, 물질주의, 완전히 그런 스포츠, 운동, 문화, 유럽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질의 극에 도달하니 절정기에 도달하니 그들은 육체로 떨어졌습니다. 돈이 다인 세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이외에는 달리 없어요. 모든 기준이 자본이에요. 돈이에요. 돈, 곧 무기, 무력, 정신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윤리, 도덕 이런 건 뭐 이미 파괴됐어요. 깨져버렸습니다. 오직 돈이면 다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대한민국의 정신, 대한민국의 가치, 이 정신세계가 땅에 떨어졌어요. 정신이 황폐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영적인 진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걸 누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진리가 이때 등장했어요. 누가 이것을 알랴? 아, 시대가 이거 동시적으로 흘러간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극적으로 어두울 때 극적인 빛이 등장하는 겁니다. 극적인 어두움 새벽에 극적으로 밝은 빛이 일출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대가 극적으로 무도해졌습니다. 무기력해졌어요. 시대가 극적으로 우울해졌어요. 시대가 극적으로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신이 들어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극적인 타락의 시대, 극적인 변화의 시대, 변질의 시대, 극한 그런 인간성 파괴 현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것을 꼭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때 인공지능 시대, 극적인 가짜 시대, 극적인 가공의 시대, 극적인 모조의 시대, 인위 시대, 극적인 그런 모든 인간의 형상도 다 만들어버렸어요. 실물이 없어요. 전부 다 실물보다 더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조잔디와 같이, 인공호수와 같이, 인공저수지와 같이 인조인간, 인조적인 것 이것이 판을 치는 이 시대입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천연잔디와 같고 천연호수와 같고 천연지능이 이때 나타난 거예요. 인조가 판을 칠 때 인조인간, 인위적인 생각, 그런 가짜 지능, 가상인간, 인공지능이 나타났다는 것은 천연, 본질의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본질의 것이 꼭 있다. 모형을 통해서 근본을 꼭 발견하기 바랍니다. 인공이 판을 치고 인위가 판을 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이때 천연, 신본, 본래의 것, 자연의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도시 문화, 인조 문화, 인공 호수, 인위적인 것이 판을 칠 때 자연스러운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인위적인 것, 사람이 일부러 한 것, 사람의 인위적인 생각, 인본주의 사고 이것이 판을 칠 때 자연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연을 발견해야 돼요. 자연을 꼭 발견해야 됩니다. 자연을 꼭 발견하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존재를 꼭 발견하기 바랍니다. 자연의 존재를 발견하자. 자연을 꼭 발견하자.
자연을 발견하자. 자연을 꼭 발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거, 인위적인 거 말고요. 천연, 본래 오염되지 않은 것, 사람이 손대지 않은 것, 본래 상태, 원래 순수한 그 상태, 순수한 사랑, 순수한 정신, 오염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병들지 않고 태어난 그 자체,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꼭 발견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거를 찾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기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 천연 지능, 오염되지 않고 탈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은 본래 자기 자체, 본래 자기 자신, 자기 개성, 자기의 무엇입니까? 타고난 자기의 재능,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걸 찾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기를 바로 찾자. 자기를 바로 찾자. 알겠죠? 네, 자기를 바로 찾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